4장 주철근 조립도에 의해 암거의 주철근 조립도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철근 조립도는 구조계산서 검토에 의해서 정해진 철근 직경으로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흰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한 인장력에 저항하는 철근입니다. 인장력에 발생하는 각각의 위치에 철근 직경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거 도면을 보고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근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면도와 벽체, 철근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표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근 수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근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근 조립도를 보면 여기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철근 간격은 1단도 250이고 2단도 250이죠. 이게 1단과 2단으로 해가지고 좀 복잡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철근을 옆에다가 한번 빼놓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 모양이 같으면은 도면이 좀 간단할 텐데 모양이 다르니까 도면이 되게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철근 모양은 많이 복잡한 편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은 이 각각의 철근을 옆에 보면 휨 모멘트 도라고 있는데 이 슬래브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부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정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벽체와 슬래브 이 접합하는 부분에 부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장 철근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부 하단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철근 모양을 배치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접합하는 부분도 부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주철근은 이러한 모양으로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기역자 모양으로 철근을 배치를 해가지고 각각 부재에 대한 발생하는 인장력을 저항하는 철근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계산서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모양과 가장 비슷한 철근 형상이 투사이클이에요. 투사이클을 보면 이건 같은 경우에 철근이 전체 영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슬래브 하단,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단으로 정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에 주철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벽체와 슬래브가 연결되는 접합부 위치에 부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위치에 주철근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조 검토하는 것도 이 정도고 구조계산서상에 필요한 철근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일단을 보면은 이 구조물 표면에 전체를 싹 다 감싸는 철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철근들은 우리 구조물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산서상에선 주철근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 이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배력 철근이 들어가죠. 여기 점으로 보이는 철근들, 이 주철근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 뒷방향으로 쭉 연결되는 철근들이 들어가요. 이 철근은 온도나 균열을 위해서 하중 분배를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배력 철근들은 이 위치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다가 옮겨보면은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이렇게 주철근 투사이클 형상으로 하면은 배력 철근이 붕 떠 있는 위치가 생기겠죠. 왜냐면 하중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단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물 전체를 감싸는 철근을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과 2단은 조금 다른 형상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철근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간단히 알아보았고 철근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먼저 1단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T1 철근 같은 경우 T1 철근 보면은 뺑 돌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560길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철근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겹이음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겹이음이라는 건 일단 철근을 한번 옆에다가 빼볼게요. 겹이음이 있는 거는 철근이 T1이라는 철근은 실제로 이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는 철근이에요. 그리고 T 하면 쪽에 오는 철근 있죠? 하면 쪽에 B1 철근. B1 철근은 아래에서 위로 연결되는 철근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맞대고 있는 이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겹이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1과 B1 유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유바 형상 이렇게 하나의 철근으로 벽체까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복잡한 건 일단 T1 철근이고, T3 투사이클에 이제 똑같은 위치에 있는 투사이클 위치 T3 철근은 여기 보여지는 형상이 다죠. 이 우각부에서 한번 꺾여져 있게 되어 있는 형상으로 기역자구야. T3도 이렇게 되어 있고 B3도 이런 형상. 근데 T3는 좌우 철근 길이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이 한 방향에 이 철근 개수가 4개인데 좌우에 똑같은 철근 번호가 있기 때문에 철근 개수는 8개예요. 여기 보면 T1은 4개고, 그래서 2단에 있는 철근은 개수에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B3도 마찬가지고요. 길이는 똑같지만 철근 개수는 좌우 2배라는 점. 그리고 T2랑 T4도 같은 위치에 있지만 철근 길이가 조금 다르죠. T2는 벽체까지 쭉 연결이 되고, T4는 헌치 있는 데까지만 가고 끊겨요. 이게 간혹 가다가 헌치 있는 위치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헌치까지 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을 뽑을 때는 이 도면에 있는 길이대로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T2는 직선 철근, 스트레이트 바로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철근 개수도 T2도 4개, T4도 4개. 그리고 W1도 직선 철근이에요. W1 벽체 철근인데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W2도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것도 벽체, 헌치부 있는데 까지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B2도 스트레이트 일자 철근으로 되어 있죠. 상부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직선 철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철근에 대한 거는 간단하죠. 외부에 들어가 있는 철근만 유바 형상도 있고 기역 형상도 있고, 그리고 좌우 2개소라는 점, 그 점만 좀 아시면 될 거고요. 헌치철근은 도면에서는 이렇게 사선 45도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정착 길이만큼 한번 꺾여져 있어요. 이 꺾여져 있는 길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100 정도를 많이 해요. 100. 여기도 100 정도. 뭐 정착 길이가 확보가 안 된다면 150에서 300 정도까지도 하지만, 보통 슬래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암거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정착 길이가 확보가 돼서 100 정도만 꺾어서 정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H1도 이 상부에 들어가는 헌치철근, 하부에 들어가는 헌치철근. 이것도 헌치철근이 헌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FR0. 뭐 헌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없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거나 한다면 공동구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보행로 같은 경우 공동구나 차량이 지나가면 이런 모양을 많이 봤죠. 이 위에 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헌치를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에선 대부분이 헌치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R2 같은 경우엔 우각부 철근인데 이 철근도 구조 계산서에 의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각부 철근이에요. 그래서 투사이클에서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1단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라면 빼도 되겠지만 구조 계산서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우각부 철근 이 부분도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의 철근의 형상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 부재 단면에서 0.4, 60% 되는 지점, 0.4, 60% 되는 지점에 그리게 되어 있어요. 철근 길이는 60% 되는 지점에 45도로 배치를 하고 정착 길이는 여기서 보통 300 정도. 300, 좀 길죠? 펀치 철근보다 좀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서 수량 산출하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략적인 주철근 조립도의 철근 형상을 한번 살펴보았죠. 철근 형상을 살펴보았고요. 평면과 벽체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철근이 어떠한 모양인지 좀 알아야 평면이랑 벽체 도면을 그리는데 좀 이해하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여기다 한번 보죠.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서리 부분, 여기 부분에 R값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2단 같은 경우엔 이렇게 45도로 꺾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는 이렇게 쭉 빼보면은 봤을 때 실선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이 R값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평면을 봤을 때 철근 길이는 이 R값 그대로예요. 이 반지름만큼, 반지름이 200이죠. 이 평면에서 길이는 반지름 길이만큼 표현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선은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미리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는 상부 슬래브 해가지고 일단 1단 원사이클 도면이에요. 이건 상부 슬래브 상면을 그린 거, 이거는 상부 슬래브 하면을 그린 거. 여기 보면 이 부분 하면은 이 부분 T2, 상면은 T1 철근. 그래서 이 부분을 평면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평면 위에서 본다고 쳤을 때 반지름 위치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반지름이 아닌 이 위치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하늘색 선은 구조물 외곽선. 구조물 외곽선이에요. 그리고 실제 도면에선 벽체 안쪽에 이 부분도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점선. 여기서는 도면 출력하면 좀 복잡해 보여서 지워놨어요. 그리고 반대편 상부 슬래브 하면, 하부 슬래브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부 슬래브 상면 이 부분. 하부 슬래브를 보면 철근 직경이 동일해요. 지금 상부랑 T1이 19구, B1이 19구. 동일하다는 건 이 R값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직경이 틀리면은 이 R값도 틀려져요. 만약에 R값이 직경이 B25라면 반지름 값이 270이 돼요. 32라면 340이 되고, 그러니까 직경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자격증 시험에서는 위아래 직경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면, 상부 슬래브 하면은 그대로 직선이니까 직선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하부 슬래브 상면도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쭉 직선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단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2단을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1단보다 모양이 복잡하죠. 일단 꺾이는 위치, 선 이 지점 하나, 이 지점 하나 이렇게 선을 위로 쭉 당겨요. 이 부분은 꺾이니까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실선이 돼야 되고, 중간에는 철근이 없기 때문에 평면에서도 철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은 길이죠. T3 두 개가 T3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철근 직경이 같아요. 철근 직경이 같으면은 이 꺾이는 길이도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선의 길이가 같고 실선의 길이도 같고, 지금 위로 옮겨보면은 똑같이 그려져 있죠. 위치가 같죠. 그리고 상부 슬래브 하면 하부 슬래브 상면, 이 철근도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면도에서도 그릴 때 직선이고, 여기는 지금 벽체 내측이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표현이 실제 시험에서는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벽체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벽체. 이 벽체가 아까 처음에 철근 형상을 설명했다시피 기역자 모양, 부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이 기역자 모양으로 한 가지 모양으로, 이 위치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겹이음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철근 길이가 너무 길다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철근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모양이 벽체로 가면은 조금 복잡해요. 이 T1 철근이 벽체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죠. 내려와서 겹이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화면에는 벽체까지 위로 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반지름 부분은 표현이 하게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도 반지름 표현이 되어 있고, 이 B1, T1, B1 철근 번호를 표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좀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왜 내려와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 부분, 이 철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철근이 하나로 쭉 연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철근이 뭐 하나로 연결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박스 부분에 모든 철근이 다 하나로 된다면 시공성도 매우 안 좋고, 철근이 10m 이상으로 뭐 공장에서 가공되는 철근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벽체 이 위치에다가 겹이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1과 T1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벽체 이 투사이클 같은 경우엔 이 위치에서 한번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 슬래브에도 T3가 보이고 벽체에도 T3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하부도 마찬가지예요. 철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벽체는 뭐 슬래브 화면이랑 비슷해요. 내측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철근 형상, W연도 직선으로 되어 있는 철근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이 내측 모양 이 부분을 쭉 위치를 당겨 보면 여기도 W1 철근은 직선이에요. 그리고 2단 같은 경우에도 내측이 W2 직선 철근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평면과 벽체, 철근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세 번째로 철근 수량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수량은 어떤 게 시험에서 길이를 재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주철근 조립도에 있는 철근 형상만 수량을 뽑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철근들을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철근 조립도에서 아까 봤다시피 1단이나 2단 정도에서 지금 이 모양 T1이나 T3 아니면은 B1이나 B3 이 중에서 뽑으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철근 모양이 조금 제일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걸 뽑으라고 할 것 같고, 배력 철근 정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배력 철근은 개수를 세는 게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배력 철근을 개수를 셀 정도로
시험에 나와야 된다면은 그 표준 단면도에서 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철근에서 수량을 산출하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단철근을 수량을 산출하라고 한다면은 전단철근 형상이 시험에서 아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철근 상세. 지금 여기는 일단 주철근에 대한 철근 상세를 제가 여기다가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이 도면 양식은 우리가 설계해서 철근 상세를 이런 식으로 T1 철근 번호는 직경이 D19, 뭐 A 부분, 윗부분 A 길이는 몇, B 부분에 대한 길이는 몇, 반지름은 몇, C는 값이 몇, 이런 식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철근 수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옆에 빼보면 이게 캐드에서 길이를 재도 되지만 치수선을 보고서 길이를 재도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T1 철근이 T1 철근이나 B1 철근이 이게 U형 형태 이런 모양이라는 건 다 아셔야 돼요. T1을 보면 A 부분 2600 돼 있죠. B 부분 반지름이랑 B에 대한 길이 314에 200. C라는 거는 지금 여기 1980이고 여긴 1420인데 헷갈리면 안 될 게 실제 철근 길이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거는 겹이음 표현이에요. 그러면 1420 더하기 560 하면 1980이에요. 그러면 우리 QC 윈도우 계산기나 QC를 이용해서 한번 길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1420 이 값이에요. 벽체 쪽 먼저 더하기 560 더하기 314. 이 부분은 이 좌우 두 개소니까 한 번에 더해요. 하고 엔터 곱하기 2 더하기 2600 슬래브 상면 2600 하면은 7188이 딱 나오죠. 그리고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복습할 겸해서 다시 해볼까요? 위에 먼저 겹이형 길이 560 더하기 1420 더하기 314 엔터 곱하기 2 좌우 두 개소니까 곱하기 2 더하기 2600 엔터 그러면 7188 맞죠? 그리고 철근 간격은 250인데 우리는 단위 미터다. 1m당 개수를 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QC 치시고 1000 나누기 250 하면은 딱 4개가 나오죠. 원 사이클, 투 사이클 모두 철근 개수는 4개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길이 확인하는 거랑 개수 확인하는 거 되었죠. 그리고 T2랑 B2는 같은 위치죠. T2 같은 경우엔 상부 슬래브 화면이에요. 이거는 철근 형상이 직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는 치수가 있으면은 그걸로 확인이 되지만 없으니까 디스트 명령어를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보세요. 3000 맞죠? B2도 뭐 마찬가지겠죠. DI 3000 되죠? W1은 클릭하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Y 증거 3800 길이 3800 디스트로 재도 되고 옆에 특성창을 활용해 가지고 3800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DI 3800 F2를 누르면 3800 Y축 거리 개수는 T1은 위에만 있으니까 4개겠죠. 4개 B2도 4개 근데 W1은 주의하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항상 벽체 쪽은 철근 개수가 좌우에서 2개소라는 거 4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에요. 8 2개소는 좌우 2개소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투세이크 2단 철근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단 철근 여기다 빼놓고 T3 먼저
T3 보면 이렇게 꺾여진 모양, 기역자로 꺾여진 모양인데 A는 700, 윗부분은 치수선으로 700인가 확인이 돼요. 여기 우각부 쪽 사선 45도로 꺾인 부분은 566, 그리고 수직으로 벽체 쪽에 수직 부분은 900. 그러면 다시 또 QC를 치고 700 더하기 566 더하기 900면 2166 확인이 되죠. 그리고 개수는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좌우 이계소니까 8개. B3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B3도 900, 700, 566. T4. 내측에도 치수선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면 되지만 치수선이 없다면은 T4 디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재면은 돼요. 1700 맞죠? 화면도 뭐 1700이겠죠? 1700. 헌치가 없다면은 벽체까지 철근이 오기 때문에 더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벽체도 디스트로 재면 2500. 근데 얘는 개수가 슬래브 쪽은 4개씩 있고 좌우 이계소니까 8개라는 거. 그러면은 철근 수량까지 한번 간단하게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4장 주철근 조립도의 이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